생각은 행동으로 옮기게 만드는 전염병 같다. 머릿속에서 그리는 생각으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단언한다. 책을 쓰게 된 것도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지만 반드시 책을 써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했고 그 생각은 곧 현실이 되고 말았다. 이처럼 생각하면 생각에 따라 구상하게 되고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다. 모든 것은 생각에서 출발하고 그 생각은 내 인생의 미래를 그려줌으로 인해 힘차게 뛰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. 오픈마인드님은 어떻게 5년 안에 300억의 자산가가 되었을까요? 오픈마인드의 세 번째 책, 생각이 운명을 가른다. 책을 써야 하는 이유. 2022년부터 2023년 매년 책을 출간했다. 두 권의 책은 모두 부동산과 관련된 전문 서적이었지만 2024년 올해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자기계발서 책을 쓰고 싶었다. 책을 쓴다는 건 누구나 상상은 해볼 수 있지만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. 그렇다고 아주 못하는 것도 아니다. 기존 상식을 깨고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과 도전의식을 불어넣어주면 누구나 책을 쓸 수 있다. 일반 사람들은 책의 저자가 된다는 사실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책을 쓴다는 것은 반드시 성공한 사람만 쓸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. 저자도 글을 처음 쓸 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? 하는 마음으로 몇 달 동안 한 줄도 못 썼던 기억이 있다. 책 쓰는 방법을 배우지 않은 무지로 지레 겁먹은 것이다. 첫 번째 책은 현재 일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이라 어렵지 않게 집필을 할 수 있었다.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면서 실제 일어났던 이야기 중심으로 글을 쓰다 보니 단 일주일 만에 원고가 완성되었다. 첫 번째 책 오르는 땅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여과 없이 생생한 현장 위주의 내용이다 보니 거칠기도 했지만 실제 독자들은 이런 생생한 이야기를 더 좋아했다. 책을 읽고 3일 동안 펑펑 울었다는 사람,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투자자의 삶으로 전환하고 싶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책을 집필한 보람으로 돌아왔다. 또한 부동산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제 살아있는 책의 내용으로 만들어져 유익했다는 독자들의 평가로 인해 오프라인 강의 요청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1년 동안 30회 이상 강의를 하기도 했다. 그 다음에 곧바로 또 한 권의 책, 오르는 땅의 비밀 노트를 출간하게 되었다. 두 번째 책은 토지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과 실제 현장에서 토지를 매수하고 매도한 이야기로 쓰여졌다. 부동산 공법에 대한 이야기와 토지를 저가에 매수해서 개발하는 과정들을 담은 이야기로 두 번째 책도 현장에서 겪었던 내용 중심으로 책을 쓰게 되었다. 생각은 행동으로 옮기게 만드는 전염병 같다. 머릿속에서 그리는 생각으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단언한다. 책을 쓰게 된 것도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지만 반드시 책을 써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했고 그 생각은 곧 현실이 되고 말았다. 이처럼 생각하면 생각에 따라 구상하게 되고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다. 모든 것은 생각에서 출발하고 그 생각은 내 인생의 미래를 그려줌으로 인해 힘차게 뛰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. 미래에 받을 영광을 위해 현재의 고달픈 대가를 치를 충분한 용기를 준다. 그런 용기로 두 권의 책을 출간하다 보니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자기계발서를 집필하고 싶은 욕구가 꿈틀거렸다.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기계발서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강연을 하면서 수집했던 자료와 경험을 살려 세 번째 책 생각이 운명을 가른다를 쓰고 있다. 책을 쓰면서 유익했던 세 가지. 첫째,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수 있다. 책을 써보면서 느꼈던 것은 책을 쓴다는 것은 자신의 과거를 소환해야 가능한 일이다. 자신의 과거를 보며 일어났던 일들을 회상하며 추억을 떠올리기도 하고 반성을 하기도 하며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채울 수 있다. 때론 아쉬웠던 부분도 생각나고 때론 승리했던 시간으로 환호할 수 있고 때론 정의롭지 못한 행동들로 인해 반성해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다. 이런 지난 과오를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과거를 들추어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. 책 쓰기는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거울과 거울이 보는 것 같이 아주 정확하게 들여보는 자신의 자화상인 것이다. 둘째, 자신의 현재 모습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. 책을 써보면 과거도 생각이 나지만 현재의 내 모습을 직시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다.
현재를 살아가는 다수의 사람은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한다. 현대사회의 발전된 문명 속에서 어쩌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잘 만들어진 시스템에 맞추어 살아가게 된다. 즉,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삶을 살아가고 있다. 죽지 못해 그냥 산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. 이런 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해 우울증, 조울증이 더 많이 발생하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. 책 쓰기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. 자신의 현재 위치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을 반영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. 책 쓰기는 자신이 현재 가장 잘하는 일이 무엇이고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다. 그런 생각들이 발전하게 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하고 통찰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 만남이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꿔 놓는 인생 사건이 되는 것이다. 셋째, 자신의 미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. 책 쓰기는 자신의 미래를 그려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된다.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 중 하나는 과거를 통해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흔히 이야기한다. 전적으로 동의한다. 책 쓰기는 과거의 내 모습을 투영하고 현재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며 미래 자신의 모습을 설계하고 미래 자신의 인생을 그려낼 수 있는 도구를 확보했다고 생각해도 좋다. 사실 책을 쓴다는 것 자체는 자신을 향한 엄청난 도전이고 인내와 불굴의 의지, 결단, 신념이 합쳐진 결과물인 것이다. 책 쓰기는 이런 엄청난 일의 과정이기에 책 쓰기를 통해 한층 더 성숙해진 자신을 조명해 볼 수 있다. 실제 책 출간으로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뒤집어버린 수많은 사례가 있다. 해리포터라는 책으로 인생을 바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조앤 K. 롤링의 이야기다. 그녀는 결혼한 지 13개월 만에 이혼했고 어린 딸과 함께 살아남기 위해 생존 경쟁을 해야 하는 처지로 살고 있었다.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은 턱없이 부족했고 분유값을 낼 돈이 없어 결국 커피숍에서 일했다. 척박한 환경 속에 살던 그녀는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되었고 정신과 의사는 치료의 한 방법으로 그녀가 좋아하는 글쓰기를 권유했다. 그녀는 기차 안에서 떠올렸던 고아 소년에 관한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. 이것이 해리포터 시리즈의 시작이다. 해리포터 시리즈는 처음부터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 아니다. 처음 원고를 작성하고 출판사를 찾아다니며 투고를 했지만 다양한 이유로 모든 출판사에서 거절당했다.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다닌 끝에 블룸스버리 출판사의 소액의 계약으로 출판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이야기가 시리즈로 나오면서 그녀의 인생이 책 속의 주인공보다 더 드라마틱한 인생이 되어버렸다. 책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. 그리고 깊은 통찰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마법이 있다. 자신 스스로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 정말 못한다. 그러나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다 보면 자신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잘할 수 있고 그것은 생각의 차이에서 결정된다. 하고자 하는 의지로 시작해서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는 신념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.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불변의 원리이다. 시도해보지 않아서 못할 뿐이다. 자신에게 용기를 주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책 쓰기에 도전해 볼 것을 주문한다. 책 쓰기는 자신을 확실하게 알릴 수 있고 자신을 신분증과 같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다. 책 쓰기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며 인생의 새로운 도전 앞에 두려움 없이 달려갈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이다.